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포로입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 지금 보시면 이제 공시가 나왔죠.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왔고요. 역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5.6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기록치를 세웠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부분들은 분명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에 따라서 좋게 나올 건 사실상 알았기 때문에 뭐 시장은 그대로 반응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고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단기 신고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과연 여기에 대한 고점, 또 그 고점의 신호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 아직은 매도를 고민할 때는 아니고, 확실한 고점 타점, 고점에 대한 시그널에서 이런 대응 구간들, 그러니까 등락폭들이 계속 나오는 구간들에서 반복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알아서 우리 수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고점이 아닌 아직도 기회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AI부터 시작된 모든 섹터에 파생된 부분들이 이제 전력 쪽에 대한 문제로 한국전력도 그런 섹터의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전력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는 입장에서 한국전력은 그 대장주로서 계속 좋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뭐 공시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숫자니까 숫자는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거는 그래서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 미 시장과도 우리가 연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냥 좀 지지부진한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선 기대가 되었다, 아니,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연말까지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결국 미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오늘 콜옵션, 풋옵션, 그러니까 옵션 만기 나잖아요. 옵션 만기. 그런데 어제부터 이 옵션 만기 가지고 막 그런 말들 하더라고. 막 풋 옵션, 콜 옵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공매도 대차 잔고 미결제 약정 이쪽으로 터지면 이제 주가 무조건 반등 크게 나오고 변동성이 미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변동성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옵션 만기는 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옵션 만기라고 해서 변동성이 크다? 거의 대부분 다 조용히 지나갔던 날이 많아요. 오히려 옵션 만기에 대한 풋, 콜 옵션은 미 시장에 대한 미 선물 시장을 따라서 얘들이 베팅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봐야지, 말도 안 되는 미결제 약정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게 앞으로 뭐 푸드로 갈 거다, 콜로 갈 거다, 예를 들어서 상승을 만들어낼 거다, 하락을 만들어낼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그냥 다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다 제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자, 볼게요. 어저께 다우존스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거든. 신고가. 또 S&P 500, 나스닥은 근데 오히려 0.26% 약간 소폭 하락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전력 지금까지 더 좋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엔비디아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특정 종목들이 이끌어가고 있거든.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이 더 주목을 받고, 지금 미 시장에서도 이 셧다운에 대한, 볼게요. 셧다운이 끝나고 뭐 AI 버블론에다가 이제 악재가 끝나는 이 가운데, 악재가 뭐 끝날 수도 있고 AI 버블론이 아직 안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점차 그렇게 중심을 잡아가던 수급들이 재분배가 되는 시점은 저는 한국전력에게 무조건 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오려고 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도 셧다운 때문에 뭐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에 한국전력도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 미 시장 따라 움직여요. 비단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 세계가 다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읽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뭐 한국전력이 뭐 했다 저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고점에 대한 시그널, 타점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할 거고요. 최근에 이 수급들을 보면 뭐 어제 오늘 기관들이 매도했기 때문에
이게 뭐 "추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왔던 건 누구야? 메이저 수급들이지. 근데 지금 최근 여기서 약간 매도했다고 해서 이게 추세를 꺾인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게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 강세가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 보거든. 근데 만약 한 번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딱 그거밖에 없어. 이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나 CPI 발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와.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를 한 번 더 한 번 더 찍힌다고 하면 그때 한국전력도 눌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저는 눌리면 다시 또 매수할 거예요. 이건 기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설픈 자리야. 지금은 들고 있는 물량들에 대한 우리가 매도 관점만 보면 되는 거지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오히려 그런 시장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게 아니야.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확실한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합니다. 절대 일일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국전력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한국전력.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건 결국 그런 거예요. 지금 장기적인 파동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올 거고 이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3파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이 3파 고점이라는 건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5파 고점 단계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도 아직 이 5파 고점도 아직 멀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한국전력 우리가 단기적인 타점을 잡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확실한 등락폭들에 대한 고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잘 잡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남들이 어렵게 50% 수익 볼 때 우리가 100%대까지도 충분히 늘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점 뒤에 조정이 크게 오더라도 조정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회로 잡아갈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저는 이런 고점에 대한 타점들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킬 거고요. 그리고 영상을 짧게 찍어서라도 앞으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빠르게 알려드릴 건데 이게 장중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거 일하면서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상을 찍기 전에라도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최대한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라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매수,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막 그냥 단기적으로 뭐 조금 떨어지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추세가 바뀔 만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밑에 있는 제 번호로 한국전력의 전력이라고 합시다. 전력. 한국전력도 괜찮고 전력도 괜찮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전력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전력의 전력이라고만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문자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가끔씩 고맙다고 막 그 기프트콘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싼 것도 막 보내시는데 제가 이거 받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성의는 감사하지만 제가 받을 수는 없고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한국전력의 전력이라고만 문자 남기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저에게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등 시도하고 있고 코인 시장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거 하는 이유는 이 주린이 시절에 그 주식이라는 걸 진짜 못했어. 막 빚도 져보고 너무 간절했었거든요. 이 간절한 마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막 기술적인 부분들 제가 다 막 여러 가지로 막 기사 뉴스 보고 맹신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매도하고 하다가 빚을 정말 많이 졌거든. 근데 제가 이런 걸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거고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면 외롭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이렇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